2024년 6월 1일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상사는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두일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단 우편 번호는 입력은 생략할 것. 자, 해당되는 내용에서 빨간색 체크한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확인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과세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일상사 좌측에서 확인하고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명을 보니까 틀렸죠?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 앞에 내용은 주민번호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을 봅니다. 자, 틀렸습니다.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회 종목 보시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21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봅니다. 틀렸으므로 고칩니다. 난동에서 상단에 대전 쳐서요. 대전 세무서로 바꿔줍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투일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교재 보시고 하나씩 보시다가 틀린 내용은 고치시고 누락된 부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좌측에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좌측 거. 마찬가지 바드러움 대손충당금도 좌측 거 보시는 거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도 좌측 거, 비품하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좌측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바드러움 틀렸습니다.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액 틀렸으니까 고칩니다. 다 수정하시고 좌측에 차변의 합계 확인합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대변의 합계가 안 맞으므로 계속 확인합니다. 장기차액금이 누락되어 있죠? 장기차액금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니까 우측에 배차차액이 사라졌고요. 차변학교와 대변학교가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를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음. 해당되는 내용만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금융기관을 누르시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다 하셨으면 우측에다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칸에 하이픈이 없는 건 하이픈까지 입력합니다. 자, 전부 다 입력했습니다. 입력하실 때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배출금과 단기차입금의 거래처별 초기 이율, 채권과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배출금을 누르고 우측에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자, 태양마트 금액이 틀림으로 수정합니다. 자, 애용전자 거래처하고 금액은 맞고요. 차익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왼쪽에 있는 전체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전체 합계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단기차입금을 또 누르시고요. 좌측에서 우측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 은산상사의 금액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연상사는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세 번째, 종로상사가 아니라 인류상사니까 인류상사로 바꾸셔야 되고요.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삭제하고 입력하거나 얘 이름을 거래처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수정하는 거죠. 자, 상단에 직접 바꾸시려면 코드 자리에 클릭하고 상단의 코드 또는 F2를 누릅니다. 인류라고 누르고 엔터 치시고요. 인류상사로 바뀌는지 봅니다. 예, 안 바뀌네요. 물론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뀔 경우에는 삭제를 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바뀐다면 이렇게 인류상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럴 경우에는 상단에 삭제.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300 넣고 차익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우측의 거래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수업용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에서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그 첫 번째 거래 날짜 7월 3일을 입력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대전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800만 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다. 단기차입금 상환하면 단기차입금이 부채이므로 상환했으니까 장부에서 없애야 됩니다. 없애려면 차변의 단기차입금 부채의 감소니까 쓰시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의 유의사항에 따라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전이라고 쳐서 대전상사 입력하시고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므로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조교 생략, 채권 채무,
거래처 코드 선택하는 방법으로 입력하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7월 10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 직원들이 시내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교통카드 충전하면 해당되는 내용은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되고요. 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쓰고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에 씁니다. 여비교통비 현금 두 가지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출금 또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전표는 프로그램에서 하단에 보시면 1번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변, 대변은 3, 4번으로 입력합니다. 전표는 하나만 써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어요. 자,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현금을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비교통비하고 충전한 금액 5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또는 차변에 여비교통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눈곡 가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8월 5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 원이다.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충당금 잔액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에다 하기 때문에 쓰게 된다면 차변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쓰고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109번이거든요. 이거 가져다 쓰시고 해당되는 채권을 빼셔야 되는데 문제는 해당되는 채권인 외상 매출금 500만 원보다 충당금이 부족하므로 500에서 충당금은 9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부족분은 비용 처리하셔야 되는데 매출 채권의 대손 비용의 이름은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500에서 90을 빼면 410만 원은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하고요.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90,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삼각비 410,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뺄게요. 빼고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도록 하겠습니다. 눈곡 가구 이렇게.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8월 13일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해당되는 부동산으로 처리하셔야 되니까요. 이 중개 수수료의 이름은 토지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거래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오므로 이렇게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나올 때 출금 전표 쓸 수 있고요. 출금 전표는 1번입니다. 또는 모든 거래를 입력할 수 있는 전표, 대체 전표도 입력되죠. 그래서 출금 쓰거나 아니면 3번 차변, 대체 전표는 프로그램에서 3번, 4번으로 입력하거든요. 4번 대변,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액은 밑에 거 보고 수수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그러면 출금이 빠르니까 저는 출금을 할게요. 출금을 하시면 현금을 따로 입력 안 하셔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9월 25일 임대인에게 80만 원. 해당 내용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75만 원과 75만 원 및 건물 관리비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에 지급하였다. 우리가 임대인에게 건물
빌린 거에 대해서 돈을 주면 임차료로 처리하죠. 계정 과목 그대로 임차료 쓰시면 되고 건물 관리비 이름도 그대로 건물 관리비로 쓰면 됩니다. 둘 다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비용의 발생, 차변, 임차료, 건물 관리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고 보통 예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5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임차료부터 넣겠습니다. 자, 임차료 판매 관리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판매 관리비 선택,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정품 상사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아셔야 되겠죠?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작급이고 대변은 현금이니까 얘도 출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차변 대변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금으로 전도 볼게요. 출금의 잡급, 판매 관리비 선택하시고 1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출금 이렇게 하시면 현금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를 차변의 잡급,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출금을 하시면 조금 더 빨라서 출금으로 넣었는데 여러분이 차변, 대변 두 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5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린 상사에서 상품을 4,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계약금은 매입 금액의 10%이다. 예, 상품 매입과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매출과 관계된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요. 자, 계약금은 준 만큼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자산이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 그래서 거래처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4,500만 원에 10%라고 그랬으니까 4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 거래는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합니다. 자, 해당되는 그 동영상을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직접 옆에서 같이 쳐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까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타이핑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예, 카드는 외상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는 외상. 이렇게 되므로 외상의 이름이 두 개 있죠. 매입과 관련된 외상의 이름은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쓰시고 이를 우리가 상거래라고 부르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차량은 차량 우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차값을 이거 보고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2천을 쓰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를 입력하셔야 되니까요. 카드는 국민카드이므로 국민이라고 칩니다. 국민카드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가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6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은 임차료가 아닌 경위상사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들어가 보죠. 예, 날짜에 8월 16일 채시고.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게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예, 임차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예, 이게 임차료가 아니고, 예, 임차 보증금이다라고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 임차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예,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거든요. 나중에 받아야 될 권리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자, 9월 30일 미리 칠게요.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에 납부하고 이를 토지의 취득금액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산세는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내는 세금은 비용 처리하셔야지 취득금액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취득금액으로 처리하려면 취득관에서 발생돼야 되는 세금이 되겠죠. 즉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 판매관리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 문제는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하셔야 되고, 자, 자동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회차별로 자동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 결산 분계 사항은 전산회계 2급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말에 재고자산 정리하는 분계 있고요. 두 번째 대손 충당금, 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 분계가 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분계. 얘네들은 자동이니까 자동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으시는 거고, 나머지는 수동이므로 일반 전표 결산 일자니까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차입금 기간 경과분 이자에 대한 것이니까 자동의 이자와 관련된 거 없죠. 수동입니다. 가지급금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여기 자동이 없잖아요. 그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얘는 자동이죠. 자동. 그러면 수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을 해야 되니까 수동을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동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단기 발생 이자는 36만 원이다.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차입금에 대해서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36만 원이라는 소리고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으니까 현재 지급일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발생분은 수익비용 발생분은 단기 거면 단기에 처리해야 되므로 단기에 이자 비용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지급일이 아니니까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아닐 때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50만 원은 주식회사 디자인 가구의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가지급금은 그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으로 판명되었다고 그랬으니까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는 거니까 대변으로 옮기시고 그 차변 자리에 외상매입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액이라는 말이 외상매입금 갚은 거죠. 외상매입금 부채이므로 부채를 상환하면 차변에 써야 되니까 차변에다 외상매입금 쓰시고 이게 채무이니까 거래처를 떠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구 넣고 자 금액 그 다음에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영업부의 단기 소모품 내역이 다음과 같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 샀을 때 소모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는 결산 시까지 쓴 만큼을 소모품비로 대체해서 자산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큼을 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초는 2홀돼서 넘어온 걸 말해요. 2홀돼서 넘어온 50에다가 구입한 거 20이 있으니까 70이죠. 지금 자산으로 70이 잡혀 있는 건데 긴말에 보니까 30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빼기 하시면 40만 원어치는 이제 썼다는 소리니까 40만 원어치는 자산에서 빼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쓴 만큼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전부 자산 잡았으므로 쓴 만큼 소모품비 40만 원, 그 다음 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소모품 4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변에 소모라고 써서 소모품비, 판매관리비 선택하시고 40 대변의 소모품 4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을 닫고요. 자동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은 프로그램의 결산 재무제표에서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잔액에 대해서 2%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이 대손 상각란에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그 보충할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걸 넣는 방법은 상단에 F8 대손 삼각 버튼을 누르고 해당되는 채권 2개만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2개 뺀 나머지는 지웁니다. 지울 때 0이라고 금액에다 입력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를 바꿔줘야 되니까요. 1%를 2%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2%로 계산하게 돼요. 2%로. 그럼 이게 긴말에 남아있는 채권의 잔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잔액에다 곱하기 2%해서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는데 외상매출금 없고 받으러 오면 65만 원이 있으니까 65만 원을 이렇게 차감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각각 계산돼서 들어가 있으므로 이 금액을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손 삼각 버튼 누르고 여기다 2% 필요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지웁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채권 지우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퍼센트를 안 바꿔가지고 나중에 바꾸다 보니까 얘가 계산이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퍼센트를 바꾸고 쓰십시오. 그래서 먼저 퍼센트 바꿔서 숫자 바뀌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계정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지우고 퍼센트 바꿨을 때 이렇게 먼저 지우고 이게 퍼센트 바꿨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재설정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엔터 안 치면 또 재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재설정하고 엔터 치고 해야 되고 맨 처음에 보여줬던 화면은 엔터를 갖다 치지 않고 2%만 살짝 누르고 딴 데 눌렀을 때는 얘가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주의하셔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산 반영 금액을 누릅니다. 2개 들어간 거 확인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 회계 처리가 되므로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나오면 창을 닫습니다.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첫 번째, 4월 말 현재 지급어음 잔액은 얼마인가? 지급어음은 자산이니까요. 4월 말 현재 자산의 잔액을 확인하면 되겠죠. 이럴 때 원래는 이제 정기말 대비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지급어음 잔액은 얼마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기말 대비 지급어음 잔액은 얼마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기만 하니까 그냥 빨리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재무상태표에 가서 4월이라고 치시고 단기 것만 보시면 돼요. 정기분하고 비교 안 해서 내는 문제죠. 정기분과 비교해서 내면 이제 그 차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증가액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대로 가셔서 답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정답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에 외상배출금 회수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그러면 회수했다는 말은 외상으로 팔면 차변이고 회수하면 대변이니까 대변 쪽의 금액을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한 달치 확인하라고 그래서 한 달치 볼 수 있는 장부 올개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개표 가셔가지고 올개표 탭으로 바꾸시고 5월 두 번을 입력합니다. 또는 일개표에서 하시려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배출금 찾아서 회수한 거는 받은 거니까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차변, 회수하면 대변이거든요. 대변의 계란을 보시면 돼요. 외상배출금은 자산이므로 외상배출금이 우리가 물건 외상으로 팔고 발생하면 받아야 될 권리가 생기니까 차변 쪽에다 쓰겠죠. 차변 쪽에다가. 그 중에서 회수를 하게 된다면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대변 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전체 금액 이렇게 보시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현금하고 대체는 현금으로 받은 거, 현금이 아닌 걸로 받은 거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체 금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6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상반기 중 복류생비의 지출이 가장 적은 올과 그 올의 복류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이 많고 적으냐 그러면 총계정 옷장에서 조회하시면 즉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총계정 옷장 가셔갖고요. 날짜를 1월부터 6월 치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복류생비 판매 관리비 두 번 입력합니다. 자, 비용이니까 차변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가장 적은 올, 그 올과 그 올의 복류생비 금액 이렇게 물어봤죠. 올과 복류생비 금액 이렇게 두 개를 답으로 쓰시면 되니까 제일 작은 금액을 찾아요. 제일 작은 금액 찾으면 5월이 되겠죠. 5월이고 첫 번째 적은 올은 5월이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은 30만 원 보이죠. 30만 원 30만 원이 보이고 이 금액을 시험 보실 때는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수업용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거.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냥 책에다 답을 쓰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